저는 10년 넘게 매년 수학 실전 모의고사를 출판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다들 수학 실무를 엄청나게 풀더라고요. 한 100회분 이상 풀겠다는 학생들도 꽤 보이던데, 근데 저는 좀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실무를 이렇게 많이 풀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실무라는 게 많이 푼다고 해서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 다 푼다고 따라서 막 사지 마시고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학 실무에 큰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요즘 수학 실무 되게 비싸죠? 한 해분에 7,000원, 8,000원씩은 기본이고 만 원을 넘어가는 것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산다는 건 2, 3점짜리까지 섞어서 30문제에 만 원 안팎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가치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다들 그 가치를 문제 자체의 퀄리티에서 찾는 것 같아요. 비싼 만큼 돈값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무들이 오랫동안 수험생들에게 만들어 온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좋은 실무에 대한 기준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름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100분 동안 최고의 성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실전에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따라서 문제 하나하나의 퀄리티는 부수적인 것이고 그 30문제의 배열이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게 깨지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동안 저희 업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출판을 시작하던 2014년만 해도 시중에 수학 실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참 귀했습니다. 1타급 강사들만 커리큘럼에 실무라는 것이 있었고 대형 학원에서도 지금처럼 실무 제작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나마 있던 실무들 퀄리티도 당시 평가원 시험보다 크게 못 미쳤습니다. 표현도 어딘가 좀 엉성하고 문제들도 정제되어 있지 않았으며 풀었을 때 감동이 느껴지는 문제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 퀄리티에 대충 근접하기만 해도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때는 더 좋은 퀄리티의 시험지를 만드는 것이 곧 좋은 실무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16년에서 17년 이후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부터 학원가의 자본이 이 실무의 제작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실무의 퀄리티에 급격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6평, 9평 수능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평가원 문제들 퀄리티가 별로네. 땡땡 모의고사가 더 평가원보다 좋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죠. 대형 학원들이 연구소를 세우고 조금이라도 출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발굴하고 문항 공모도 받으면서 양질의 실무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실무는 1타 강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강의를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갖춰야 하는 필수 커리큘럼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실무의 퀄리티가 강사의 타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컬의 실무를 제작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고객인 학생들은 개꿀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선배들만 해도 접하기 힘들었던 양질의 실무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발에 치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렵부터 실전 모의고사의 본질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무라는 것이 워낙 고가이면서 학원 및 강사의 콘텐츠를 대표하다 보니 과도한 경쟁 과정에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학원 또는 강사들은 각자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좋은 1군의 문제들부터 실무에 수록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우린 이만큼 좋은 문제를 낼 수 있어 라고 뽐내는 듯이 말이죠. 엑기스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시험지에 몰아넣어 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도가 너무 많이 높아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안에 다 풀지도 못하는 시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실무에서 모래주머니 효과라는 상업적인 워딩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얼핏 보면 수험생들을 위하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한 문제 정도 어렵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 안에 다 풀지도 못하는 실무는 더 이상 실전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유형 문항도 실무에서 만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실무에서 실험적인 문항은 사설틱하다고 혹평하고 전형적이고 트렌디한 문항을 평가원틱하다고 칭찬합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팀들은 실험적인 문항들을 차마 실무에 실지는 못하고 엔제로 보내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실무는 평가원의 경향성을 뒤쫓아가느라 바쁘게 되었고 새로운 스타일의 시험지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뭔가 풀었을 때 재치 있고 맛있는 문제들을 실무에 과도하게 담아낸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을 각각 초밥에 비유했을 때 1번에서 2번은 계란초밥, 3점짜리는 유부초밥, 4점짜리는 대부분 광어초밥이나 연어초밥 정도의 위상이며 어려운 문제들 몇 개는 장어초밥이나 참치 뱃살 초밥 정도에 대응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돈값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비싼 초밥을 많이 섞어 놓죠. 극단적으로 돈값하는 초밥을 만들기 위해 초밥의 밥알을 거의 다 빼버려서 초밥도 사시미도 아닌 결과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평가원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런 맛있는 문제들은 보통 한두 문제, 많아봐야 세네 문제뿐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무미건조한 문제들이죠. 안타까운 점은 이런 밋밋한 시험지는 실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 이런 실무를 만들어서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실무들이 여기서 살짝만 더 맛있게 만들어버리면 다시 뒤처지는 것이죠. 결국 구조적으로 학생들은 실제 평가원 시험보다 맛있는 시험지에 길들여지게 되면서 막상 평가원 시험지를 보고서도 퀄리티가 별로라고 불평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가원과 비슷한 시험지를 만들겠다던 사공들이 탐배는 산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평가원보다 고퀄임을 호소하는 왜곡된 시험지뿐이었죠. 저는 이러한 실무들을 더 이상 수능 수학 100분을 실전처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용도로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건 그냥 시간을 재지 말고 차라리 엔제처럼 푸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수능 전범위를 복습하는 용도로는 유기하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내가 평가원 시험에서 100분이 99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최상위권이라면 실전용으로 쓸만합니다. 불수능을 대비하면서 참신한 문제를 접하는 재미까지 곁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99%의 학생들은 시간 안에 다 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최상위권도 아니고 실무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굳이 실무라는 것을 비싼 돈 주고 대량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전 연습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최근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관학교 시험지들부터 풀어보세요. 비록 여러분들 기준에서 퀄리티는 유명 실무들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와는 달리 이 두 시험의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경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담백하고 실전에 가까운 시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더 어렵다고 해서 더 맛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해서 트렌디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훌륭한 실무라는 편견을 부디 버리세요. 남들이 다 푸니까 따라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왜 푸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고객으로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